마시는 얘기 벌써부터 막 침이 고이는데. 네, 박상현의 머물래, 박상현 마칼럼니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음식? 아까 좀 회 뭐 얘기하던데? 네, 맞아요? 오늘 아침에 좀 위험한 아, 위험한 메뉴다. 예. 예. 아침부터 소주 생각 같아가지고 예. 생선에 또 많은 분들이 여름 되면 딱히 먹을 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예.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또 여름에 먹을 만한 횟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부산 자갈치 아지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선의 얘기를 한 번도 안 아, 해봤어요. 그렇네. 아, 진짜 왜 이제서 나왔는가. 근데 이제 회는 그럼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요리입니까? 언제부터 먹었을 것 같습니까? 인류가 그 그렇죠. 사냥을 뭐 이렇게 채집을 하면서부터. 맞습니다. 네. 우리가 뭐 그 신석기 시대 유적이 대부분 네. 발견되는 게 패총들. 예, 예. 패총이 결국에는 뭐냐면 그 신선한 굴 까먹고 네. 버린 일종의 조개무지니까. 네네. 그렇고 문헌적으로 보면 이제 공자께서도 예. 회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오. 그 이미 공자가 2,500년 전 인물이니까 원래 중국 사람들은 회 잘 안 먹지 않나요? 그 의외로 많이 먹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은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나라들이 생겼죠. 고대 예, 예, 국가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민물회를 많이 먹었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보면 민물회를 굉장히 선호했었죠. 네. 예. 그럼 이제 5월 말로 접어드는데 네. 이 무렵에는 어떤 회가 좀 맛있을까요? 지금부터 맛있는 게 이제 뭐 어쩌다 갑자기 이렇게 사실 부산 쪽에서 많이 먹던 생선회는 아닌데 서해 쪽에서 많이 먹던 건데 이제 민어. 민어. 네. 아. 민어가 이제 대표적으로 겨울에는 방어, 여름에는 민어 이러면서 계절 생선으로 정착되면서 여름 민어 값이 정말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네네네. 치솟아가는 진짜 게 비싸더라고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농어. 야, 농어. 여름에 농어 정말 좋죠. 예. 이게 농어는 그 우리가 보통 그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생선들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출새어라고 하는데 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어는 그 한 30cm, 50cm 어느 요런 정도인데 요거보다 작은 거는 우리가 부산에서는 왜 까지매기라고 하고 저쪽 전라도 쪽에서는 깔따구라고도 하고 아. 그다음에 이제 농어 그다음에 50cm 이상 되는 것은 그 따오기라고 해가지고 따오기. 예, 이건 큰 따오기 같은 경우에는 부위별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여름에 특히 우리 보통 생선들은 기름에 겨울에 기름지다라고 하는데 이 방어 같은 농어 같은 경우에 여름에 굉장히 기름지거든요. 네. 고소합니다. 여름 그리고- 농어 자연산 이건 정말 어우 진짜 별미죠. 너무 맛있죠.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다음에 혹시라도 보이시면 뭐 부산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붕장어도 여름이 제철. 그렇지. 네, 객장어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혹시라도 보이시면 딱 요때 잠깐 나오긴 하는데 혹시라도 뭐 시장에 생선을 사러 가셨거나 혹은 예. 뭐 이렇게 여행 가셨을 때 만나시면 벤자리를 만나시면 벤자리. 예. 무조건 그냥 다른 생선 다 이렇게 제쳐두시고 벤자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 벤자리. 예, 이거 이게- 어떻게 생긴지 몰라가지고. 벤자리도 약간 농어가의 생선이기 때문에 좀 넓적한 돔 정도? 그 농어인데 약간 넓적하게 생긴 네. 이런 느낌인데 원래 농어가 이렇게 길고 막 크잖아요. 예. 근데 예. 벤자리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큰 게 맛있긴 한데 근데 벤자리는 정말 농어만큼이나 여름에 맛있는 생선. 그러니까 붕장어, 갯장어 이러면 네.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일본말 쓰면 안 예. 되는데 안 하고 그치. 참어 예. 이렇게 하면은 맞아 그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생활 속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언어 습관들을 그래요. 좀 존중할 필요도 있는데 일본말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고 뭐 지금 이렇게 다음 해가지고. 질문이 회 종류, 칼로 써는 법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달라지는 걸 하는데 요게 또 일본 말이 많아서 많죠. 예, 근데 예.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게 생선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요리사들이 이렇게 칼을 가는 방향에 근육을 끊어주는 거예요. 네. 네네네. 근육을 끊어줘야 이제 씹을 때 저작감이 좋고 질기지 않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생선회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방향을 보고 그 결 반대로 끊어주는 역할. 이렇게 써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그 회의 어떤 식감에 따라서 두께가 정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산 사람들이 이렇게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집에 가면 칼 맛이 좋다. 그렇지. 맞아요. 네, 예. 그런 거거든요.
그 회는 칼맛이지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회의 상태 그리고 그러니까 어종의 종류, 크기 그리고 숙성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칼의 각도나 그다음에 두께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건 정말 요리사의 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화로도 맛이 그 원재료가 워낙 좋으니까 근데 누가 뜨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정말 맛이 네, 달라서 차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자갈치에도 보면 굉장히 유명한 집은 예. 똑같은 생선을 취급하는데도 거기에만 유독 맞습니다. 상이 예. 많죠.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장사가 잘 되는 집이다 보니까 회전이 그쵸, 빠르죠. 그렇죠. 이게 횟감도 신선하고. 예,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예, 예. 예. 그 회를 어디에 찍어 먹느냐. 아. 요것도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예. 이게 뭐 회 그거 초장 맛이지. 아니 모르는 소리. 이걸 지금 초장 맛이라뇨. 그렇죠. 예. 사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회를 좀 단조롭게 찍어 먹는다. 조선 시대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는 다양하게 먹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조선 시대 때 보면 겨자장을 제일 생선회를 찍어 먹는 용도로는 겨자장을 제일 많이 썼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초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한 19세기 정도 돼야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볶은 된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물 생선 같은 거 드실 때도 된장을 네네.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볶아서 살짝. 아. 요걸 이제 생선에 우리 지금 일본식으로 먹는 보면 이제 그 고추냉이랑 네. 간장이랑 먹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고추냉이를 그냥 간장에 풀어서 드시는 분들이 풀죠. 있고 네. 보통은. 그다음에 고추냉이를 살짝 회에 얹어가지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간장에 생선을 그치. 찍어서 드시는 예. 경우가 네네. 있는데 우리 조상님들 조선 시대 때 보면 이렇게 볶은 된장을 생선 위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드셨던 이런 방법. 얼마나 고소할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 특유의 식감과 함께. 네. 그래서 뭐 고명으로는 이제 쪽파, 생강 아. 이런 고명들도 많이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 그렇죠. 예, 머릿속에. 오. 아니 지금 회 맛을 아니까 지금 계속 입에 침이 고이는데 이제 보통은 우리 아까 고추냉이 이렇게 싸서 간장에 찍어 먹는 뭐 요런 거는 좀 기름진 생선 예. 주로 그렇게 많이 먹기도 하고 뼈째 먹는 썰어 먹는 생선은 좀 된장이랑 가지고 많이 먹기도 그렇죠. 한데 또 요즘은 다양하게 뭐 씻은 김치도 넣고 뭐 그럼요, 예, 그럼요. 너무너무 다양해가지고 그 먹고 싶은 예. 부산에서 회를 드실 때 한 가지 불문율이 이렇게 여러 명 뭐 회식 같은 거 이렇게 예, 예. 하시면 쫙 가시지 않습니까? 그 횟집에 딱 앉으면 부산 사람 저마다 이 장을 맞습니다. 조제를 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맞아. 아 근데 진짜 갑자기 그래 하면서 옆 사람이 네. 예, 그 고추냉이에다가 간장 퍽 넣으면 확 빈정이 상해요. 인정상하죠. 따로 예, 먹는데 예. 절대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나 따로 먹는데 왜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레몬 같은 거 쫙 뿌려버리면 네. 나 레몬 안 뿌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김동현 아나운서랑 해 드시는 분들 주의해 주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절대 이거 간섭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예. 드시든지. 그리고 그 있잖아요. 초장만 먹으려고 그러는데 된장 갖고 와야지 푹 나가지고 막 쫙. 거기다 막 그 저기 청양고추 다진 거 넣고 마늘 다지고 그렇게 먹는데도 오늘 회가 좋은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절대 미각이라고. 양념에다 섞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그게 꼬들꼬들하게 그, 예. 왜, 그 뼈째 먹는 생선. 그렇죠. 요거는 그렇게 먹어야지 또 그렇죠. 맛이 나는 그리고 거예요. 확실히 부산 분들은 화로회를 선호하시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예, 예. 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회를 더 맛있게 먹는 비법 있을까요? 회를 더 맛있게 먹는 저는 이제 우선은 선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예. 그 수족관을 좀 제가 유심히 보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트레스, 그러니까 오히려 양식이 좋으냐 자연산이 좋으냐 이런 느낌보다도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덜 받은 생선이냐가 네.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이 횟집의 수족관들을 보시면 애들이 너무 지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 너무 오래 gat혀 있다 네네. 보면 이게 육체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생선들도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네. 그럼 그게 이제 이 혈관이 터져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맞아요. 멍들어 네, 있는 생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좀 저는 맛있는 생선회를 먹기 위해서는 수족관을 좀 유심히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아이들만 뭐 엄마 그러면서 물고기다 그러면서 애들만 보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좀 네. 가면서 봐야 된다. 그 물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네. 그 특유의 아니 뭐 회에 물을 말아. 뭐 약간 이런. 예. 물회는 어떻게 먹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물에는 전형적으로
객가의 그 뱃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잡다 보면 네네. 배 위에서 이제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 배 위에서는 불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가스버너, 뭐 휴대용 이런 거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는 불을 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생선 잡아가지고 이렇게 총총총 그러니까 막회 썰듯이 이렇게 네네. 잘게 썰어가지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고추장이죠. 네. 고추장 한 숟가락 그리고 이제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밥 한 술 비벼서 이렇게 드시는 거고 네. 이게 요즘은 이제 하나의 지역마다의 관광 상품이 되다 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어느 지역 스타일 뭐 포항 스타일, 속초 스타일, 맞아요, 제주도 맞아요.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어느 스타일 할 거 없이 전국적으로 처음에 시작은 고추장에 생수 요거였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이제 스타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부산 물회는 다른 지역 물회하고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부산 물회가 제일 깔끔한 편이죠. 부산은 정말 그 양념이나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예. 그다음에 뭐 저기 포항만 가더라도 육수도 따로 내고 네. 육수에도 조미를 많이 하죠. 네네. 그렇게 있는데 부산은 좀 부산 스타일이라는 거 따로 없고 뭐 제가 들어본 것 중에 제일 재밌는 얘기 딴 거 없다 그냥 시원한 세미물 우물 우리가 세미라고 했었는데 예. 여름에 차가운 우물물 퍼서 이렇게 고추장하고 그다음에 참기름 예. 형편 좀 내시면 이제 참기름 탁 넣고 이렇게 해서 맞아요. 회만 신선해요. 뭐. 그럼요. 그죠? 네. 그 화로회하고 선어회 예. 이게 참 힘든 게 네. 역시 회는 방금 갓 잡은 화로지 이렇게 하다가 또 일식집 같은 데 가가지고 네. 이 칼맛 쫙 해가지고 툭툭하게 내는 이런 선어회 보면 네. 역시 회는 선어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입맛이 네. 너무 간사한 제 입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 확실히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네. 우리 선조들은 선어회를 즐기셨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물가에 왜냐면- 가까이 사는 사람들 외에는 전부 이렇게 선어회를 드셔. 그래서 이 선어회를 먹었을 때 정말 맛있었던 게 민어였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조선시대 때도 민어가 여름철 보양식으로 그래서 이게 일본 문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선어는 우리 전통적인 회 문화였고 네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선어회를 좀 즐겨보시면 왜냐하면 회를 회 같은 음식은 굉장히 섬세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드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욕심을 부리고 사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아내분하고 예. 애인하고 이렇게 좋은 그 코스로 나오는 그 일식집 예, 이런 예. 데 가셔가지고 좀 그 회마다 그 숙성 타이밍도 다르고 그랬을 때 감칠맛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선어회도 참 맛있긴 한데 너무 비싸요. 돛도 뭐 병어 이런 거 몇 점 안 나오는데 어찌나 비싼지. 뭐 이렇게 비싼 집만 그런 가요. 거 말씀하시니까 선어는 비싼 데 제가 있어요.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부산의 문화가 아닌데 부산에 정착한 굉장히 독특한 회 문화 중에 하나가 영도에 있는 빙장회입니다. 네, 빙장회. 빙장회예요? 예, 그게 이게 뭐예요? 빙장회가 뭐냐면 생선을 딱 잡자마자 피를 뽑는 거죠. 이렇게 그 아가미 쪽이나 꼬리 예, 쪽 예. 절단해가지고 피를 뽑은 다음에 얘를 얼음에 재웁니다. 음. 얼음에 재운 상태에서 숙성을 시키는 거죠. 아. 이게 원래는 전라도 탱글탱글하겠네 예, 그냥. 전라도 지방의 문화인데 전라도 사시는 분들이 부산에 와서 영도에 정착을 많이 하죠. 네네. 그래서 지금 영도의 남항시장이나 이런 데 가시면 빙장이 있어요. 예, 뭔가 굉장히 했네. 서민적인 그 생선회인데 네. 특히 이 계절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병어. 네. 병어를 빙장회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제철이. 야, 꿀팁이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린 게 뭐 화로, 선어, 자연산, 양식. 저는 회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왜 구별해? 맛있는 거 다 먹으면 되지. 이런 주의인데 네. 이게 가격 차이가 나니까 네, 그렇죠. 자연산이라 하고 양식 팔까 봐 네. 이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 이제 생선별로 너무 많아지니까. 많으니까, 예. 다 다르기 때문에 당장 사실 당장 뭐 넙치, 광어만 뭐 이렇게. 광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들 그걸 제일 많이 보죠. 바닥을. 배 쪽. 색깔이 있느냐 네. 없느냐.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거 잡는 거 못 보고 그냥 그 식감으로만 우리가 구별할 수는 거의 없는 거죠. 그거는 솔직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즘 양식 기술이 너무 뛰어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광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광어를 제가 이제 취재차 광어 양식장을 몇 번 갔었는데 예. 환경이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그렇게 양식 광어도 한 2, 3kg 정도 되면 실제로 구분이 안 됩니다. 네. 네. 식감으로. 그래서 양식 자연산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제 경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 수영강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서 낚싯대 들이우고 계시는데 거기 잡힌 고기는 다 자연산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먹을 텐데 저걸. 여기 강 좀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예, 특색 있는 회 뭐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빙장에도 있고. 빙장에도 있고 지금 딱 계절에 혹시 요즘 제주도 이제 해외 여행을 못 나가시니까 제주도 많이 가시죠. 네. 지금 딱 제주도에서 제철이 바로 자리돔. 아, 예. 자리도. 네. 더군다나 저기 서귀포 쪽에 보목항 요런 쪽에 가면 자리돔의 원산 정말 오리지널 자리돔을 만날 수 있는데 예, 지금은 바로 배에서 바로 내린 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사서 이렇게 뭐 맛있겠다. 회로 드셔도 되고 자리돔 물에 그렇죠. 제주도식 된장 풀어서 이렇게 먹는 물에 혹시 제주도 가시면 꼭 한번 서귀포 보목항 한번 가보시라고 네, 추천드립니다. 보목항. 예. 아 진짜 여쭐 게 너무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이 뭐 계절회 이런 거는 계절마다 한 번씩 하시면 어떨까 그렇죠. 싶네. 네. 예, 칼럼니스트 인생회 뭡니까? 짧게. 제가 그 160kg짜리 그 참다랑어를 먹어봤는데 그것도 저기 일본 아오모리 일본에서 참다랑어가 제일 맛있다는 데서 먹어봤는데 그 이후로는 어떤 참다랑어 그 참치를 먹어도 시큰둥한 거 있죠. 아하. 이게 사람의 입맛이 이게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한 번 올라간 것은 절대로 안 내려올 수 없어. 됩니다. 입맛은 특히나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진짜 회 먹어야 예. 되나 걱정되네. 말씀 잘 들어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현 마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예, 뭐 회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 가까운 시장에도 또 저렴한 회 많다니까 오늘 즐기시면 좋겠네. 자갈치 아침에 17,895회 박상원이었습니다. 예, 아나운서 김도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